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11일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50분입니다. 목소리도 다 잠겼네요. 샤워하고 나왔고 오늘 다 안 말랐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샤워한 건데 조금 이따 다시 샤워해야겠는데 또 이제 곧 일어나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일찍 자야지를 지금 근데 잘 안 되네.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야. 어차피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토요일이었고요. 하루 종일 푹 쉬었고 뭐 없었어요. 진짜 보통은 빨래라도 하는데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처박혀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푹 쉰 거. 쭉 쉬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쭉 침대에 누워 쉬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오늘 이렇게 한심하게 하루를 보내버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하루 잘 쉬었다 라고 생각하려고요. 강박들을 좀 없애야겠어. 오늘은 그래도 쳐서 뭐가 없었고 뭐 시사 뉴스 뭐 이런 거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밀렸던 것들 며칠 보면 이렇게 보는데 나라의 큰일들은 살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근래 한 6개월 사이에 엄청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정치판은 언제나 개판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옛날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욕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은 이 사회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행정, 사법, 입법 뭐 이쪽에 대한 영역이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지는 느낌? 내가 할 수 있어 사는 건데 뭐 약간,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최소한의 것이잖아요. 그것 빼고 다 해도 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진짜 아니지 하는 것들을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나 법은 표현은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법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네. 법만 지키고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한테는 또 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조직의 리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렇게 뻔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정말 그 근래 가장 큰 변화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변화죠.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사법으로 풀려고 하고 기존에는 내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할 때 서로 여론조회나 이런 것들을
좁히고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또 어떠한 정책들을 반대하고 하면서 그에 따른 지지들에 따라서 투표로 그래서 투표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싸웠고 뭐 사법부는 뭐 사법의 영역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뭐 그냥 좀 어쨌든 거기는 뭐 공무원들가 약간 전문가의 느낌으로 자기 일 잘하고 문제 생기면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내 휘하의 문제들이 큰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책임지고 그냥 그런 심플하게 그렇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돌아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터져도 내가 뭐 그렇게 하랬어? 라고 장관이 장관이 뭘 잘못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처음 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거나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뭐 그때는 뭐 국무총리가 잘못했거나 뭐 장관이 그 무너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닐 텐데 다 책임지고 옷을 벗잖아요. 그 옛날 시절에도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받지 않았고 내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실무자의 잘못이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높은 위치에 많은 권한에 많은 책임을 주는 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건 그만큼의 많은 책임을 지는 거는 내 아래 일어난 일들 중에 그 일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잘못되면 그 실무자들이 잡아받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그런 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인지해야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신경 써서 뭐 안전에 대한 것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래는 더 신경 써서 일하게 되고 저는 뭐 그런다고 생각해서 요새 말을 좀 못하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뭐 행안부 장관이 일부러 일으킨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에 관여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휘하에 있는 조직들이 그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 인파가 몰릴 것이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위로 올라서 결국은 장관 또는 총리급까지 보통은 책임이 올라갈 만한 큰 사건이었는데 보통은 그래도 그 정도면 장관은 책임을 지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죠. 정말 그 자체로 되게 신기했는데 분노도 했고 근데 결국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서 계엄에 의한 내란에 대한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인생 되게 새옹지마죠. 그때는 그 자리를 버티는 게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내려왔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 벌은 받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어릴 때는 권성징악을 믿었고 물론 좀 다르려나
이제 근데 약간 어쨌든 그런 표현을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믿었었고 나이가 좀 들면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서 40대쯤 돼가니까 30대 후반? 40대쯤 되니까 어떠한 일 긴 기간을 본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모두들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그냥 다 노무현 때문이다 뭐 이런 게 거의 유행처럼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뭐 이렇게 사실 막 어린 시절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뽑은 대통령이었으니까 20살 돼서 하는 대통령 선거였고 학교로 오셨어갖고 실물도 뵙기도 했어요. 근데 연설들을 되게 들었을 때 울림이 있는 연설이었고 그 분의 삶이 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50년, 100년은 일찍 온 대통령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저 대통령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정말 대통령을 만든 것까지는 잘 지켰어야 되는데 언론들과 이런 거에 그냥 휘둘려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비판도 아닌 비난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경받을 만한 원래는 막 되게 존경받고 막 이런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권력의 개처럼 지내는 물론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솔직히 대다수의 검사분들은 저는 선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조직들이 거의 그러듯이 꼭 극소수의 그 나쁜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고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갖고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나쁜 짓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지금 느끼는 거는 그 시대에는 그게 일부였다면 지금은 진짜 그리고 그땐 숨어서 그랬던 지금은 너무 대놓고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기소를 안 한다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이런 일은 또 이렇게 턴다고? 막 얘기가 막 중구난방 뛰죠.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처음 느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탈탈 타는 거 보면서 언론에 대한 언론에 나오는 게 모두가 진실은 아니구나 라는 심지어 사실도 아닌 경우들이 있구나. 뭐 이전에는 무슨 언론은 사실은 있어도 진실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조차 아닌 것들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때 그 당시 겪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서거하시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 했던 대통령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착한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는 게 맞나?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바뀐 거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바뀌었다기보다는요, 그냥 살면서 많은 사람들도 보고, 많은 상황들을 보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도 보고 할 때 느낀 건, 착한 사람의 복을 받는다. 뭐 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은 마음은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게 복 아닐까요? 보통 힘든 거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중간에 마음을 멈췄을 때 이제 그때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쭉 착하게 하신 분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뭐 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착한 분들이 뭐 복을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폭삭 속았어요. 그런 멘트 나오죠. 뭐 선한 끝, 착한 끝은 있어야지. 그래서 있으리라 믿고, 네, 잘 보지 못했어도 있으리라 믿고, 그래도 좀 훌륭하신 분들이 먼 훗날이라도 다시 재조명되고 이런 걸 보면 그 당시는 아니어도 언젠가 어쨌든 선한 끝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잘못을 했어요. 근데 A로 벌을 안 받아. 그냥 막 무죄 나오고 막 넘어가. 보면서 우라통이 치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진짜 벌을 안 받고 잘못해놓고 벌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살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걸로 안 잡혀 들어가도 결국 B, C, D 다른 걸로 해서 어딘가 하나 걸리면서 다시 A, B, C, D가 다 드러나든, 또는 거기까지인지 몰라도 어쨌든 벌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확신이 생긴 거는 인간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그렇게 될 때까지 안 멈추는구나. 걸릴 때까지 더 자기도 모르게 더 나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번 전 정권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선을 넘다가 결국은 계엄까지 가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뭐 이런.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냥 벌을 안 받고 그냥 산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일을 나쁜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나 아니면은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깨닫지 않는데 만약에 뭐 주변 알려주고 멈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걸릴까봐 마음이 지옥 속에서 살 거고, 만약에 깨우쳐서 깨달아서 이게 잘못이라고 느껴서 다시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지난 잘못이 되게 마음에 남을 거라서 어쨌든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을 안고 살 테니까 또 그 나름의 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제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멈추지 않으니까 언젠간 벌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어떤 일들이 또 언젠가는 벌 받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진짜 6개월 사이에 되게 스펙타클했어요. 행정부가 개헌도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랑 여당 대표랑 대신 국정 운영하겠다고 3일 천하처럼 갑자기 말하고 3일 천하도 못됐죠. 그렇게 하질 않나. 그 다음엔 법원에 난동이 막 일어나지 않나. 폭력적인 그렇게 하질 않나.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무슨 그 뒤에는 그런 다음에 또 내란 뭐 올라왔는데 구속을 풀어주는데 뭐 시간으로 계속 뭐 평생 지금까지 늘 일로 계산해왔다는데 근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피의자를 풀어주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포인트들은 전례 없는 이라는 건 것 같아요. 저도 기준을 잘 모르겠을 때는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질 때는 내 기준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전례에도 없다면 그건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하는 약간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거의 대선 전부터 거의 확실시돼 있었거든요. 유력한 당선 후보였던 거죠. 그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유력한 당선 후보인데 보통 기존에는 서로를 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해온 것들을 막 까발려지면서 서로 여론전으로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격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뭐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그래요. 만약에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압수수색들을 하고 다른 국회의원들 전부를 다른 후보자들이나 뭐 기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모든 국회의원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동일한 것들을 다 기소하고 했다면 그냥 도덕적 잣대가 저만큼 높아졌다 이제 하고 받아들일 텐데 법적 잣대도 저만큼 까다로워졌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을 이용한다면 저는 그 행위가 그 저지른 잘못이 뭐 살인이나 뭐 아니면 그런 수준의 것들 내란 외환 같은 그런 수준의 엄청난 잘못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수준의 게 이제 딱 보면은 저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저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똑같이 불법이라도 그런 행위들이 있을 텐데 뭐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다 뭐 이런 거 뭐 그러한 수준의 것들은 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그걸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본인의 신뢰도를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국민에게 본인을 뽑도록 어필하는 거지. 그런 걸로 그 정도 수준으로 다 한다면, 선거법 위반을 해서 한다면 수도 없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기존에도 선거법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 뭐 이런저런 있긴 했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 검사와 판사 손에 그 정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잡고 싶은 사람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 저는 물론 범죄 경중은 있겠지만 그 범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때 않다는 가정하에 뭐 벌금형이나 뭐 이런 수준의 것들이라고, 물론 그래도 그것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하였을 때 공권력, 그러니까 뭐 사법부든 아니면 뭐 검찰,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오남용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행위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그런 잘못을 했고 한쪽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이쪽을 더 크게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쪽도 잘못했으니까 비난해야지. 근데 그걸 똑같이 양비론처럼 둘 다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크기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큰 잘못은 크게 비난하고 작은 잘못은 그만큼의 크기로 작게 비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선택해야 되려면 그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 거고, 똥 묻은 개랑 겨 묻은 개는 다르잖아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물론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전례 없이 그렇게 갑자기 빠르게, 근데 그렇게 했어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뭐 진짜 중요한 일이고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내부적으로 모두가 합의가 됐다면 그 대법관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빠른 결정을 내는 걸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고 어떻게 내를 써볼 텐데,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다 안 되고 너무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가며 할 정도로 그냥 그건 별개 의견으로 내버려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합의가 해도 안 될 수는 있어요. 끝까지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도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간보다 늘어져도 문제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데드라인이 한 달이 있는데 여기까지 처리하기 위한 버그들을 다 잡아 나가도 해도, 물론 한 달 뒤에도 버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버그가 눈에 보이는데 일주일 안에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난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잘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대충 짜가지고 낸다는 거는 이상한 것처럼 전체 합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이 전례가 없이 그렇게 빠르게 해서 막 모든 행위들도 막 다 이상했잖아요. 뭐 인편으로 막 집행관에 가서 뭐 하여튼 다 처음 보는 일들이 되게 많은, 누가 다 좀 너무 대놓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엔 좀 몰래 한 것 같은, 티 안 나게 했던 것 같은데 저거 그러지 않나, 저런 거 아니야 해도 또 빠져나갈 곳들이 있게끔 애매하게 했더니 지금은 너무 대놓고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라고 하며 그렇게 행정부가 계엄으로 한번 신뢰를 잃고, 사법부가 헌재가 약간 사법부의 신뢰를 확 높여놨는데 그거는 결론이 제가 원하는 거고 아니고를 떠나서, 물론 원하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판결문이 허술하거나 어설펐다면 그 정도의 존경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걸 가다듬으면서 다른 오해들을 받을 것들을 다 끊어내고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판결을 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논란이 좀 적었던 것 같죠. 그게 엄청나게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올려놨는데, 이걸 이번 대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확 다 깎아먹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느낌을 주죠. 이건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그래서 전 그전부터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빨리 해서 무죄를 줘도, 그럼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 왜 전례 없이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한 거다라고 분명 욕을 할 거고, 왜 그동안 저렇게 빨리 한 적이 없으면 저렇게 빨리 졸속 처리해서 무죄를 주느냐, 왜 면죄부를 주느냐 하면서 욕을 했을 거고, 파기환송을 해서 또 뭐 파기재판은 못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거는 걔네들도 리스크가 크니까 못했을 거고, 파기환송을 했을 때 이런 용어까지 알게 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상식을 늘려주네요. 근데 여튼 그걸 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제대로 한 거 맞냐라고 당연히 얘기할 거고, 왜냐면은 주어진 기일 동안 충분히 심사해서 했으면 뭔 논란이 좀 적을 텐데, 이런 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뭐 판결문들도 들어봤을 때는 그냥 딱히 1심이랑 별반 다른 느낌을 못 받기도 했고, 물론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논란이 있을 일을 왜 그 시기에 했는지 자체가 또 이해가 안 가고, 그 뒤에 하는 그 행위들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더니 그렇게 해서 진짜 후보를 없애려는 건가? 빠르게 처리해서 갔다가 대법원까지 다시 하면, 또 마지막에 막 갑자기 지금 대선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막 재판 미친 듯이 잡아놓고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뭐 죄를 짓지 말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죄인지 아닌지는 결론이 나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싫은 상대한테는 미친 듯이 다 소송 걸어놓고 해도 된다라는 뭐 그런 거 같아서, 여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암묵적인 서로의 룰, 그럼 욕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앞으로도 안 좋은 선례가 될까봐. 와, 30분 넘었네요. 생각보다 한 3분 내에 얘기하다 말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어이없더니 이제 그것도 좀 사법부가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하니까 그래서 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기네들 나름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뭐 재판 기일도 어쨌든 대선 전에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원래대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사법부 내 그 압박 때문에 바꾼 결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압박이 그걸 말할 명분은 됐을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조직도 항상 보면 그 안에서 A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B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B가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위에서 A를 막 밀어붙이면 힘이 없어서 결국 따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누가 하나 반대쪽에서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너 B 안 해? 막 이러면은, 원래부터 B를 하고 싶었어도 B 안 하면 넌 내가 너, 응? 내가 너 끝까지 뭐 소송 걸고 할 거야 막 이래버리면, 위에다가 이렇게 나와서 저도 B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할 명분 같은 것들이
되긴 해서 애시당 주비를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뭐 말을 하는 게 반은 사실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튼요. 어쨌든 또 그렇게 그건 또 일단락 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그게 또 입법부죠. 그게 문제니까 정당이면 입법부가 맞나? 하여튼 여튼 진짜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총선을 통해서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이 기록에 남기는 나중에 이 시절을 돌아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면 막 경선도 3번 해서 후보가 엄청 많이 나왔어. 사실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왔죠. 왜냐면 그 현상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당의 후보였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선거를 다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탄핵을 다들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또 그게 계엄이라는 그래서 내란으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그 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다들 그렇게 탄핵은 반대하더니 다들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막 1차 서류 면접만으로도 한번 막 가고 이름도 모르게 서류 넣는 데만도 1억을 태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막 그렇게 태우고 또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경선해가지고 또 거기서 몇 명 해갖고 또 4강 4명 남고 또 거기서 뭐 추스려서 하여튼 2 남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되나? 하여튼 뭐 엄청 복잡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월드컵 마냥 해가지고 딴 때도 뭐 물론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김문수라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랑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죠. 그거 자체도 좀 이해는 안 갔어요. 할 거면은 같이 경선에 뛰어들든가 해야지 뭐 나중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 자체도 이해는 안 갔지만 여튼 뭐 그렇게 말하면서 후보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제2당이죠 그래도 그리고 이런 몇백억을 이제 그 선거에 쓸 수 있는 큰 정당이 어쨌든 후보가 되셨는데 뭐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절차적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당선시켜놓고 근데 단일화 한다 그러더니 또 미뤄 그거를 근데 또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근데 11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가 이제 자고 나면 오늘인데 이제 6시 저녁 6시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걸 지나면은 한덕수 후보는 만약 본인으로 단일화가 돼도 무소속으로 뛰어야 돼요. 그럼 이제 돈도 지원 못 받고 물론 15%가 넘으면 보전은 받겠지만 뭐 단일되면 국민의힘들이 지지를 할 테니까 뭐 15%는 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돈을 많이 엄청나게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한다고 해놓고 말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열을 받을 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또 공약을 완전히 어긴 것도 아니에요. 여긴 분이 단일화를 하자고 한 거지 후보 교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는 자기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다만 그 멘트를 쓰지 않은 거죠. 단일화라는 얘기만 해서 한덕수로 가나? 라는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경선에 3억이나 태웠다는데 한 번 단계 넘어갈 때마다 1억씩 태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애써서 막 선거운동하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하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 저쪽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 어떤 후보가 그러겠어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 공당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당 후보를 냈으면 자기네 쪽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반드시 쓰고 싶으면,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반드시 자당의 후보로 쓰고 싶었으면 빨리 입당시켜서 경선을 치르게 했어야 맞는 건데, 경선 때 하나도 그거 다 그냥 프리패스하고 마지막에 그냥 안 치겠다라는 거는 이미 애시당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밀었어. 됐는데 이 사람이 시간은 나의 편이네 하고 약속을 안 지켜.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랬더니 어제 9일이었나요? 갑자기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10일이군요. 어젠가봐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새벽 1시인가에 민주인 경선을 통해서 당선시킨 김문수 후보를 취소시켜버리고 갑자기 후보를 새로 받는다고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후보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혼자 지원을 해서 혼자 지원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과정 없이 그냥 후보를 결정.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걸 새벽에 그렇게 하고 아침에 김문수 후보는 그러고 이제 또 법원에 이제 또 가처 내고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그것도 나름의 나네는 다 절차에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엄청나게 꼼수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절차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판결까지 갔어도 저는 이건 김문수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절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게 만약에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누가 봐도 야 이렇게 대놓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근데 또 한덕수 정무수님 이것도 단일화의 수순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각 사람들의 밑바닥이 다 보이는 거였는데 뭐 정치인들 원래 안 믿었으니까 그냥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저런 행위들을 하자고 자기 당 후보를 국민의힘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좌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색깔론도 막 씌우고 알량한 대선 후보라고 막 이러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더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후보 딱 취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후보 그냥 갖다 꽂은 거죠. 그럴 거면 경선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완전 답정너인데 하여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또 방금 새벽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론은 한덕수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원들한테도 이거를 이제 후보 취소나 요거해서 찬성 반대를 했는데 웬걸 법원 판결 나기 전에 그래도 당원분들이 진짜 반대를 하셔가지고 부결시켜 버리셨어요. 후보 취소로. 그거는 아마 당 지도부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원들이 수준 얼마나 낮게 받는지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계엄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계엄 때 그냥 밀어붙여 해서 계엄하고 국민들이 그거 막았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뽑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국민들이 결국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거투표 이런 거 방지한 거 하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돼야 된다가 한 80%인가 뭐 여론이 이랬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과반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과정을 이딴 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원분들이 그러니까 지도부가 말도 안 돼 거의 계엄처럼 말도 안 되게 막 밀어붙였고 당원들이 국민처럼 그걸 또 다시 엎어버렸어요. 부결 돼가지고 지금 막 어쨌든 저녁에 12시쯤 하여튼 새벽에 뉴스를 봤는데 새벽에 본 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비대위원장분 사퇴하고 근데 아마 원내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쌍으로 같이 섰기 때문에 같이 옷 벗을 만도 한데 일단 아직은 뭐 옷 벗었다는 얘기는 몰라 사퇴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해서 다시 김문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보를 좋아하진 않아요. 예. 어떻게 그런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 수가 있지? 저 당은 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나. 물론 젊은 시절에 공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쭉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또 누군가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고 뭐 다 이런 것들처럼 사실 이번에는 딱 좋은 사람 없장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이죠.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 누가 더 아닌가 쳐내면서 비교해서 100점짜리를 뽑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여튼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제 기준에서는 저쪽이 아닌데 미달 약간 꽈락 이런 느낌인데 뽑혔죠. 만약에 이러려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당도 김문수 후보를 뽑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넉수한테 바톤 터치하라는 의미로 한 건데 제대로 당한 거죠. 그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꼬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약간 꼼수를 부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뒤통수를 치고 뒤통수를 또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결국 나쁜 놈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서로 되면서 뭐 밑바닥을 다 보여준 느낌? 그래서 괜히 약간 김문수보다 본인이 그 공약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어긴 거라서 매우 부적절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부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손을 들어주는 거죠. 나쁜 놈이 더 나쁜 짓을 더 나쁘게 하는. 그래서 서로 비난해. 약속 어겼다고 비난하고 그럼 네가 경선 나왔어야지 비난하고 막 북한도 이러진 않겠다며 막 이러고 여튼 엉망진창이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들의 아주 난리 부르스를 한 근 6개월 안에 다 본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시대가 안 오기를. 이게 대선이 정리되고 나면 하나씩 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게 이래도 된다가 너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이었으면 감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만히 있겠냐 이럴 텐데 될지도 몰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기준점이 다들 기준치가 너무 낮아졌는지 그냥 뭐 절차고 나발이고 막 그냥 막 버릇 다 베려놓고
버릇을 배려는 건지 그 원래부터 그런 버릇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발현시킨 건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참에 저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 이런 부분이 좀 갈라지는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님 그런 얘기 했었나? 큰 병 걸리면 이제 물론 안 좋지만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온갖 정밀한 검사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랐던 것들 원래 병인데 몰랐던 것들 다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50분이나 남겼어요. 메모리는 있나 모르겠다. 6시 40분이네요. 이제 곧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정치 얘기하니까 끝도 없네요. 오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그냥 나라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한다는 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는요. 첫 번째 푹 쉬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어머니께 주신 예전에 난 이게 뭐 하여튼 다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꽃이 폈어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스펙타클하게 재미난 걸 잘 봤다. 그래서 어쨌든 다 돌고 돌아서 순리대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름 잠옷 꺼냈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